공부와 인생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공부톡, 인생톡.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도사님, 오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카톡에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거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드디어. 유심 봤죠, 이제. 나왔구나. 역시 예. 박태민. 기적의 30일 수능 만점 공부법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이 내용이 제가 지난 19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능 점수를 어떻게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예. 그런 내용들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던 내용을 이제 책으로 옮겼고요. 실제로 MBC 공부가머니 나가서 방송할 때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도 예. 뭐 책에서는 다 다뤘으니까 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뭐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구나를 이해하시면 네. 현재 불안하신 마음들을 조금은 없앨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는 필독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적의 30일을 사실 아직은 맞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맞이하실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우리 애가 고3이다 이런 분들만 전혀, 읽을 필요는 전혀, 없을 네. 것 같고 우리가 아이가 있다. 언젠가는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이다. 이런 부모님들은 미리 한번 읽어보면 보셔야죠. 예. 좀 이제 학부모로서 아이를 정보죠, 끌어갈 수 정보. 있는 어떤 그런 거구나를 길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구나. 실제로 맞아요. 제가 강연 진행에도 예.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은 오시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네.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학부모님들도 오시는데 어. 간혹 가다가는 할머니, 할아버님들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 손주를 위해서 오시겠다. 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안 됐으니까 손주 더 해보겠다. 이렇게 오시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보니까요.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네.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뭐 우리 황도사님은 아이들 기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언제부터 이제 우리 아이 이런 수능, 대입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글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뭐 관심을 갖는다고 예. 하는데 고등학교 돼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네. 대학교 좀 준비해야지. 그걸 중학교 때부터라도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막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사모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황도사님께서 고등학교 관심 가시는데 우리 황도사님 연령대에서는 아버님보다는 그렇죠. 어머님이 네. 조금 더 정보력이 앞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좀 그러신 편이셨어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조금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진 본인은 거의 방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그럴 말씀하시더라고요. 리가요. 결과가 좋으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가 좋으면. 별 신경 안 썼어. 근데 애들이 지들끼리 잘하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예. 가지고 뭘 했다 이러면은 싫어하나 봐요. 자, 그런 어머님들 관심을 갖고 같이 그럼요. 함께 걸어가셔야 그럼요. 됩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100일 만에 역전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강연에서 정말 많이 받으셨다. 네. 근데 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특히 여학생들은 수학을 아주 많이 받는 질문이죠, 제가. 네, 예. 포기를 가장 많이 하고 이게 뭐 고3 때 수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고등학생이 될 즈음부터 입학과 동시에 나는 수학은 아닌갑다. 그래서 그 100일 전에 분명히 역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그랬었고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그랬었지만 이미 100일 되면 100일도 아니어서 고3 될 때부터 문제풀이 할 때 수학은 접어둬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푼다고 해서 내 수능 점수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암기를 좀 더해서 내가 이 점수를 높이는 게 낫지 수학은 애진역에 나는 내려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기 듣다 보면 진짜 두세 개만 더 맞추면 다른 그렇죠. 과목보다도 맞아요, 더 이제 맞아요, 가능성이 맞아요. 있는 과목인데 다 안 하니까. 수학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좀만 하면 결과가 확 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수포자가 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고쳐먹고 수학에 조금이라도 한 두세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 그 엄청난 노하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데 이제 원래. 제가 너무 이제 제가 못했었기 때문에 질문 길이가 너무 길어졌는데 원래 요거만 해도 원래 한 10시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응축해서 한 10분 예. 만에 제가 말씀을 좀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이게 고3인데 수포자들이 고3인데, 100일, 수포자. 고3인데 수포자가 100일 만에 가능하죠. 가능하다. 그럼 이게 또 고3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중3, 고1 때부터 중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포기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다른 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좀 나눠서 일단 급하니까 고3 수포자부터 한번 해결책을 좀 제시를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수학 생각하면 누구나 다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기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목표하는 대학이 과연 수학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포자라고 하면 정도가 있는데 예. 1등급이 보통 1등급들도, 그러니까 2등급들도 수포자라고 있어요. 말하는 경우 있어요. 되게 웃긴 얘기죠. 2등급인데 수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건데. 혹은 4등급인데 수포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5등급 이하는 수포자가 맞고요. 수포자 맞고. 수학적 아예 안 푸는 애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조금은 관심 있게 내가 목표하는 학교에 모집 요강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면 되니까 예. 그 모집 요강을 보면 이 학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수학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상위권 대학,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수학을 봅니다. 그렇죠. 다 봅니다. 왜냐면 국어, 영어만 봐서는 변별을 못하고 예. 수학까지 봐야 이제 학생들이 분리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포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반영 비율이라는 걸 먼저 봐야 되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수학이 보통 2등급 정도가 되면 예. 대학을 지원할 때 큰 무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론 드라마틱하게 서영고를 가면 다 만점 맞고 1등 받아야 네. 되죠. 물론 그 학생들 수포자 고민 안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고민한 2등급, 3등급, 4등급을 놓고 이야기할 때 네. 수학이 대학에 반영할 때 유불리를 딸 때 일단 2등급이 되면 불리함은 일단 없어져요. 유리하진 않지만. 네네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등급컷 자료를 제가 말씀드려서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말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 나형인 경우에 1등급이 원점수가 작년에 84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2등급이 76점이었고 3등급이 65점이거든요. 네. 65점이면 100점 만점에 65점이니까 대략 25점에 틀렸다는 얘기인데 예. 한 문제 배점이 3점 혹은 4점이니까 네네. 대략 계산해서 6문제에서 7문제를 틀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여기서 핵심입니다. 30개 중에 6에서 7문제를 틀려도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고난도라고 하는 20번, 21번 우리 학생들 아마 잘 할 텐데 뒤로 갈수록 어렵죠. 20번, 예. 21번, 29번, 30번 거기다가 또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 등등등 6문제 혹은 7문제를 빼도 예. 수능 가서 6에서 7문제 빼면은 30문제 중에 23문제 맞추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도 3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수포자를 고민하면 다 하려고 하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지 예.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정도 난이도까지만 문제만 맞춰도 23개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수포자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가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1학년, 2학년, 3학년 혹은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수학을 만점 맞는 거라면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 대학을 갈 때 큰 무리가 없는 3등급 혹은 2등급을 목표한다면 시간 엄청 많이 남았죠. 꼭 수포자라고 하면 비교를 100점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항상 시험 물어보면 항상 예. 못 봤다고 그러죠. 왜 못 네. 봤니? 저는 항상 70점대에 60점대예요. 근데 목표를 70점으로 맞추면 잘 본 거예요. 그쵸. 왜냐? 우리 3등급이 목표면 예. 원점수 3등급 목표면 70점 맞았다고 하면 잘 본 시험이죠. 근데 꼭 100점을 기준으로 100점만 바라보니까 잘 본 적이 없죠. 맨날 자기는 70점대, 60점대다. 예. 그럼 맨날 100점 맞는 학생만 보면 그 학생은 맨날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목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등급을 맞추는 게 우리가 목표였는지 예. 2등급, 3등급이 목표였는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수도권까지 2등급, 3등급 수학을 맞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 없다. 60점대, 70대만 그렇죠. 해도 충분히 전혀 문제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과목에서 더 등급을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탐구 그렇죠. 과목들 예.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를 더 상대적으로 수학보다 더 잘 보면 된다는 계산하면 되니까 너무 수학을 중학교 때도 못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하기 싫다 이런 관점. 그리고 지금 내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예. 과연 이걸 수학을 포기하고 나머지 수학 안 본 대학을 가야 되냐? 그러면 굉장히 집에서 먼 대학, 통학 불가능한 갈 학교를 수 가야 되는 있는, 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의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맨날 1등급과 100점하고만 비교하니까 그쵸. 항상 못 본 학생이 될 수밖에 없죠. 나는 60, 70점이니까 수학 못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뭐 해봤자 늘지도 않고 항상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놔야겠어.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3등급 목표면 그래 70만 맞아도 된다. 맨날 모의고사 보면 70은 되니까 그러면 예. 잘하는 거죠 그 학생은. 관점과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죠.
음.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수포자지만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 네. 일단은 내가 수학을 포기할 것이냐 안 포기할 것이냐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서 얼마나 수학의 비중을 가지고 가느냐. 근데 내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수학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럼 해야죠. 그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셔서 정말 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갈 것은 꼭 잡고 마지막까지 가자.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등급. 3등급은 누구나 갖고 갈 수 있어요. 아니 30문제 중에 7개 틀려도 3등급인데 예. 특히 문과에서 그런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수학하면 그냥 하기 싫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 하나가 있어요. 다 수학 싫어하거든요. 다 수학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싫어해요. 다 싫어하는데 예. 다 싫어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를 내가 같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데 예. 원래도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조금만 하면 결과가 확 날 수 있는 과목이 오히려 수학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학생들 생각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싫다. 그러면 이제 수학 안 본 학교는 집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학교로 가야 된다. 지방으로 가야 된다. 예.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는데 예. 포기를 하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100점 만점 기준을 한 70점 정도로 낮춰서 잡아서 합의를 딱 하면은 예. 맨날 칭찬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100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올라가지도 못할 때 해봐야 잘해봐야 또 욕을 먹어. 그러니까.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욕먹느니 네, 그렇죠. 포기하고 말자. 그래서 그 이 인생에서도 이제 그 제가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갔을 때도 레이스를 1000명이 뛰어요. 예.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낙타 2마리가 출발. 뒤에서 끝에서 아, 출발해요. 그러면- 근데 낙타는 걸어요. 사람들은 다 뛰어가고 걸어요. 제일 마지막에 다 출발하고 나면 낙타 2마리가 낙타가, 가요. 근데 낙타 뒤에 들어오면 시간 오버로 탈락이에요. 낙타가 기준점인 거예요. 근데 낙타가 되게 느린 것 같아도 다리가 길어가지고 걷는데도 되게 빨라요. 처음에는 뭐 되게 저 낙타가 예. 따라오겠어 이런데 지치고 힘들어지면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참 신기한 게 그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예. 그 이제 하루하루 레이스가 끝났을 때 예. 낙타 바로 앞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직전에. 그냥 그 환영을 많이 받고 그 축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막에는 쉴 때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 힘든 데를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장 힘들게 완주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승자다. 빨리 들어온 그 승자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낙타가 내 뒤에 바로 따라 붙었으면은 사실 그 더운 날 난 졌어, 끝났어. 거기서 딱 멈추는 순간 멈추면 낙타가 낙타 앞으로 가는 끝나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저 오멘토도 이렇게 막 공부가 뭐니 해도 막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부르고 막 이렇게 인정을 예. 받는 게 그 수박을 빵점을 맞았고 사수를 해서 맞아. 포기하지 않고 했으니까 그렇지 처음에 딱 뭐 봐가지고 만점을 맞았다? 절대 부르지 않죠. 맞아요. 재수 없다 그러죠. 그 우리 고3 수험생들한테는 지금 수능 시험 1위 바로 내 뒤에 따라붙은 낙타 같은 그렇죠.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예. 완주가 중요하니까 그 1등급 뭐 2등급 이게 아니고 우리 애들은 포기하지 않을 수준이면 마지막까지. 어디다 정하는 게 목표점을 예. 정하는 게 좋겠다. 이걸 합의해서 하는 게 되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렇게만 하면 수포자들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수포자 안 생기겠죠. 예. 우리 이제 고1인 자녀를 가지고 가신 부모님들도 함께 이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준비를 하면 내 올라가는 거를 느끼면 사실 학생이 재밌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조건 쭉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집 쫙 갖다 놓고 몇 점, 70점 안 돼. 이게 아니고 이제 문제 유형과 점수대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파악하실 필요가 사실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점수 때마다 예.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부하냐는 질문들을 지금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이런 노하우인데 이걸 공개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냥 제가 눈빛을 읽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포자도 물론 포함,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 맞게끔 뭐 학년 구분 없이 지금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 우리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께도 구체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지가 않겠나.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익숙한 자료인데
뭐 EBS가 될 수도 있고 이투스가 될 수도 있고 메가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네. 모의고사 풀 서비스가 있어요. 예. 뭐 풀 서비스 그 안에 등급컷 자료가 있는데 특히 뭐 EBS를 보게 되면 그 등급컷 자료에 아예 항목이 좀 있습니다. 오답률 1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모의고사마다 많이 틀리는? 그렇죠. 오답률 10에서 순위가 쭉 매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동일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딱 정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구분 없이 네. 뭐 지금 제가 수학을 말씀드릴 거지만 수학뿐만 아니라 예. 나머지 과목도 다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본인이 딱 기준을 잡을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3등급이다. 그럼 깔끔하게 매직을 펜을 우선순위 1번부터 7번은 칼로 파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겠죠? 왜 7개 안 해도 되니까. 그럼 마음이 아주 편해지죠. 그쵸, 그쵸. 원래 난이도가 쉬운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노력해도 이건 할수 크게 있는 그렇죠. 거고.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예. 그리고 원래 지금 내 머릿속에는 1번부터 난이도 7번까지 우선순위 원래 어려운 고난도 문제는 빼버리니까 예. 본인은 30문제 공부가 아니라 23문제 혹은 24문제가 공부 계획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할 만해지는 생각이 한결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하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위권을 준비한 하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내용들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어도 과목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탐구 과목, 사회과학도 마찬가지. 예. 요 데이터를 놓고 기준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잔뜩 했는데 예.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 딱 공부를 했는데 학생이 또 의욕이 막 불타갖고 막 풀어보려고 했는데 본인은 그 난이도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문제가 또 해피 잘못 걸려갖고 역대 수능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예. 딱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생각하죠. 당연히 못 풀 거니까. 예. 아, 역시 수학의 벽은 높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수학의 벽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구분이 없고 예. 그러니까 문제를 난이도를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이런 구분이 없고 그냥 역시 수학이 어렵다가 할 게 아니라 예. 객관적인 데이터표를 봤더니 원래 1등급들도 틀리는 문제였어. 1번부터 7번 정도까지는. 예. 그리고 원래 2등급들도 원래 틀리고 어려워하는 문제냐. 그러면 자신감이 그러니 확 내가 생기고. 지금 안 하거나 못해도 전혀 상관없다를 기준을 정해놓고 예. 공부를 하면 아주 본인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난 요 그쵸, 정도 원래 그쵸. 하기로 했고 난 여기에만 집중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겠다. 예. 그리고 공부량도 훨씬 줄어들고. 네네. 해설 강의를 봐도 가만히 보면 1순위에서 한 5순위 정도 되는 문제들은 풀이가 길잖아요. 예. 한 문제 풀이라고 하더라도 한 15분씩 걸립니다. 네. 아니, 정상적인 풀이가. 근데 솔직히 한 난이도 정도 문제들은 풀이가 1분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쵸. 그냥 풀이가 한 줄, 두 줄, 혹은 뭐 길어야 3분.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에 집중을 먼저 하면 그런 문제를 조금씩 풀면서 자신감을 쌓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자신감이 예. 다음 난이도에 더 어려운 난이도를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난이도 도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만나고 역시 수학의 벽은 어렵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 안 된다. 다들 잘 틀리는 문제를 디립다 풀어놓고 나도 다 아이고, 틀렸어. 그쵸.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들은 우리 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네. 수포자 학생들이 보면 1등급, 2등급 때 푼다고 하는 원래 고난도 문제 1부터 5 정도 배열되는 순위 있는 문제 있잖아요. 네. 해설 강의 봐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역시 어렵군. 이런 걸 감동할 게 맞아요. 아니라 그건 원래 나랑 지금은 안 맞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지금 나는 공부를 더 미루겠다. 그럼 나중에 내가 성적이 올라가면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BS 사이트에 오답 10. 오답률 10, 이 정보를 활용하면 아이디만 만들면 무료로 접속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니까 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 없이 전 과목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니까 야. 공부의 기준을 만들어 놓겠다는 측면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는 전략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오답 그 10이라는 자료가 있다는 거는 학생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과연 없죠. 얼마나 될 것이냐 실제로 없죠.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옛날에 오답 노트 많이 써봤지만 오답 노트를 쓰는 이유가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디립다 쓰기만 하고 그냥 그렇죠. 필기에 의의를 두고 있죠 학생들이. 그랬던 경험들이 문득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네. 지금 다 풀려 있는 거니까 그거를 내 것으로 잘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면 어머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그리고 좀 안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학생들 우리
황 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뒤에 뒤에 바로 낙타가 있다고 해서 난 글렀어 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면 네, 낙타를 뒤에 놓고 끝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부톡 인생톡이 낙타 역할을 하니까 네. 우리 공부톡 인생톡의 그 시청자들 예. 수포자는 없다. 없다. 네. 수포자는 없어질 것이다. 네. 수포자가 없어질 그날을 위해서 저희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